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혹시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을 기록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1일 마침내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비대위원장 지명 제안을 수락한 건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열립니다. 대체 이 아사리판 정권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자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바로 집권 여당에 비대위원장으로 가도 되는 건가 싶은데요. 순서도 절차도 엉망진창입니다. 사표 제출, 수리, 후임자 지명, 청문회 등의 일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끝나는 일일까요?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무법자들은 그냥 바로 오늘 오후 5시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열어 사퇴하는데요.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습니다. 하기사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씨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으로 투잡을 뛰는 판에 못하는 게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개판 5분 전 정권. 이게 바로 막장의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플랜 B가 가동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170석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망상에서 이제 깨어나자마자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려서 이번 총선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가족들과 그다음에 그의 식구들, 검찰 식구들이 이 총선 패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전력을 보존할 것인지만 집중해서 놓고 보는, 즉 국민의힘은 이미 떠난 거예요. 이 비대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총선용 비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식구들의 전력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는, 즉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람들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뛰는 비대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해뜰날 코너에 출연한 김성애 민주당 예비후보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자신들이 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짚었는데요. 국힘당이라는 당의 존재 이유나 총선 승리보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와 검찰 식구들의 안녕이 더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리수이기 때문인데요. 총선의 폭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건 거의 자폭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한동훈을 이순신이라고 칭하며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요. 윤석열 아바타가 집권 여당을 장악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상임고문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이임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니 그렇게 마음이 급했느냐며 이같이 쏘아붙였는데요. 한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임하는 것이 수순인데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임하겠다니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주문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힘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힘당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고작 이틀 전이라며 국힘당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수신 장군에 비유하고 띄워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느냐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냐,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느냐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무위원직을 사임하면서 대체 국민께 뭐라고 설명드릴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지호 국힘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진하는 속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다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검찰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못 밝혔다며 특검법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판단한다고 우겨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현재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들로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쌍특검법은 충분히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국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제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온갖 꼼수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워딩을 봐도 국법을 행사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벌써 악법이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실 장관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예,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지금 행사해서 입법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찍어가지고 행정부의 장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악법이다 이렇게. 저건 아닌데. 이러면 참 처음 보는 유형의 장관이에요. 28일 본회의 특검법 통과시킨다는 거죠. 몇 가지 안이 있다가 정의당 안으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 정당이 좀 힘을 모아야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이 냈던 법안을 지정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놨는데 통상적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건을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A라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문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A 사건을 범한 자들이 범한 불법 행위.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명품 가방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가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구를 작성한 입법자의 의도예요. 그렇죠. 정확한 건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발의를 정의당이 했으니까요. 예. 더 놀라운 건 정의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만 해당되지 않는데요. 특검법 문구 하나가 포괄적 특검이 가능하게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특검법과 같은 경우 특정 사건을 지정해 수사하며 이 수사를 하던 과정에 인지하게 된 사건을 추가 수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는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주가 조작 사건을 범한 김건희 씨가 추가로 범한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디올백 수수 사건도 또 여러 건의 사건들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 민주당이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김건희 씨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듯 보여지는데요. 지 아무리 치해법권 영부인이라고 해도 말이죠.